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합니다. 진통 끝에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죠.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가뜩이나 인상 효과가 낮아졌는데 그나마 대통령 공약도 지금 가망이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소상공인들은 높아진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불복종하겠다.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정부와 여당이 함께 모여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과연 현실적인 대안들이 논의됐을지 또 가시적인 성과들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홍익표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8,350원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당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선 노사 양측, 그다음에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런지는. 그리고 다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저도 많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사실은 이미 이런 상황이 초래되기 전부터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을과 을 간에 또는 을과 병정 간의 싸움이 되지 않게 가불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었는데, 예. 그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 한국 사회 현재 지금 경제 양극화 문제가 그 폭과 이 정도가 매우 정말 심하구나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저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예. 솔직한 토론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당정이 급하게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하고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곧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예. 예, 근로장려금이라는 건 아시는 것처럼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소득을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가구, 헛벌이, 맞벌이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질 지원 금액을 대폭 증액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그러니까 소득 기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크게 인상해서 전체 EITC, 그러니까 근로장려세제 지원 규모는 전체 총액이 상당히 한 3배 가까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으로 가능한 겁니까? 뭐 추가 편성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건 내년도 재정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래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정 우리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예. 지금 아울러서 카드 수수료 문제, 또 상가 임대료 인하 문제, 또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경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던데요. 이것과 관련한 논의도 있으셨나요? 이 문제는 이번 발표하는 대책, 오늘 발표되는 대책은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네.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사실상 연관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자영업자 문제는 다른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가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예. 지금 편의점 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비용 지출 구조를 보면 프랜차이즈 모기업의 소위 갖다 주는 금액이 굉장히 크고요, 비중이요. 예. 그다음에 상가 임대료 부분도 매우 큰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 이러한 가불관계에서 생각되는 구조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편의점주와 알바생들 간의 어떤 을과 을 간의 대립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임대료 문제,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를 거의 없애는 방안,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불관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말씀처럼 지금 가불관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익히 또 알려진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 전에 이게 대책 마련이 안 되거나 지지부진했다라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의 책임이 큰 겁니까? 아니면 국회 입법 작업이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통체적으로 결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야당의 반발이든 또 사회적 저항이든 그걸 떠나서 여당은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대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시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핵심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지연되거나 사실 야당이 이 문제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예. 심화 확대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제가 이미 2016년 5월에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바로 6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예. 1호 법안으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2년 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못되고 그냥 법사위에서 잠자 있었던 거죠. 예. 그다음에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과 관련된 법안 역시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야당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면서 결국은 이 프랜차이즈 관련된 이 편의점 또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의 이 근원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지금 을과 을 또는 을과 병 간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국회가 열릴 때마다 이제 무슨 정치 현안 쟁점 때문에 이게 입법 작업이 지지부진하면 늘 하는 얘기가 민생 현안이 시급하니까 빨리 국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잖아요. 근데 예. 정작 그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그냥 잠자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홍준표 그 대표가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통과시키겠다고 자영업자들을 그 어떤 모임에 가서 말씀을 했어요. 아, 공약이에요. 네. 예. 자기들 그 공약집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요. 그리고 여러 차례 뭐 이런 얘기가 자영업자분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하면 해주겠다고 하지만 네. 실제로 그 해당 그 법안소위나 그 법사위 법안소위나 그 산업위 법안소위 등 관련된 상임위의 법안소위 내용들을 보면 그 이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발목 잡고 해서 법안을 통과 안 시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들에서 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그 국회 내 특히 법안소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이해관계보다는 임대인 또 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상가 소유자의 입장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게 기본적으로 그 저희들은 공정경제 그다음에 이분들의 의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네. 소위 뭐 사유재산권 보호라든지 예. 시장경제라는 이런 애매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예. 사실상은 고의적으로 해태하거나 법안 통과를 방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네. 그 전 세계 유례 없는 이런 이 상인 그 소위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예.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혀 시장 경제라든지 사유재산 제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입법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좀 달라질 것 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편의점주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좀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네. 이 문제가 묘하게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또 야당에서 프레임을 최저임금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눈 가리고 그 눈속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의 문제, 그러니까 불공정한 가불관계나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이 문제에 포인트를 맞췄을 때 우리 그 자영업자들 하시는 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최저임금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편의점주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영업이 나아집니까?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이 알바생들 그 몇백원 문제로 네. 시급 몇백원 문제 갖고 다툼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통받는 이 구조적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한번 짚을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리는 것은 정략적인 고려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과거 이념적,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념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그 내부에 보면 거의 이념적 수준의 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께서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그 카드 수수료 같던데요. 지금 이제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사하고 개별 협상을 해서 수수료를 정하는데 작은 곳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뭐 수수료가 3배값 넘게도 차이가 난다.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보호 장치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카드 수수료율은 지속적으로 좀 인하를 해왔고요. 예. 이번에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아예 이 카드 수수료율, 그러니까 기존의 이 그런 그 수수료망 그 카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제 중소기업부하고 금융위,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서울페이라고 해서 사실상 별도의 이 앱이나 망을 통해서 수수료를 없애는, 카드 수수료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하고 함께 중기부하고 금융위가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접근성을 만들어서 사실상 카드 수수료를 거의 없애는 예. 그런 방안을 좀 논의하고 있고, 이미 알리바바페이, 알리페이라 등 네.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페이가 활성화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0,000원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사과하신 게 있고, 그런데 또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언급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면서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거에, 왜냐하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이었으니까요. 이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대통령 말씀은 본인이 공약을 하셨던 1만 원 공약이 사실상 쉽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재부 장관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이것이 좀 부담을 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이 어떤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즉, 하나는 소득을 올려주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복지를 확대 등을 통해서 지출을 줄여주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즉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거는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공세를 취하는 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복지 확대 등을 통해서 가계의 어떤 비용까지 좀 줄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이 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최근에 아동수당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확대하는 조기 실현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번에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하면 내년 상반기쯤에는 다소 이런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어떤 경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약자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프레임은 치열하게 극복하고 가불관계 해소에 노력하시겠다는 정부 여당의 책임론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꼭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